네, 평강공주. 팀명이 독특한 만큼 발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6번째 평강공주팀 컬러 오브 평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강공주팀의 뜻이 뭔가요? 평택을 강화되는 공공 부분의 지역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강공주팀이 하실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부터 평택의 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강공주팀의 발표를 맡은 정선영입니다. 네, 지금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께 색안경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관계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벌써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나눠드린 색안경을 한번 착용해 보시겠습니까? 네, 방금 보셨던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시죠?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는 있었지만 유심히 보지는 않았던 평택의 모습을 색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시 홍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다음 화면에서 우리시 홍보 영상 2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영상은 두 편 모두 정말 평택시의 홍보 영상이었을까요? 두 편 모두 첨단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상당히 닮아있지만 사실은 화면 오른쪽이 평택시의 영상이었고요. 왼쪽은 다른 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잊은 채 첨단의 이미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평택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택의 모습은 어떨까요? 평택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이나 쌍용차 파업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은 차갑고 어두운 회색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평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풍요로운 녹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약 100배 정도의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미국에 처음 수출된 우리나라의 쌀이 바로 슈퍼 오닝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작년 추석 때 롯데마트에 가보신 분은 명인 과일 선물 세트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는 평택 배 명인 선물 세트도 있었습니다.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대형마트에서 추석 대표 과일인 배 세트에 평택 명인을 붙일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인 쌀과 대표 과일인 배가 평택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그만큼 우리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 영동지방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치워도 끝없는 눈으로 고생하던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름엔 또 어떤가요? 해마다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평택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이재민 발생 수는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재산 피해 또한 최근 2년간은 전국 평균에서 크게 밑도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5단계로 인간의 욕구를 설명했는데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다음으로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평택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선비들은 평택을 가리켜 길이 남과 북으로 통하며 산도의 요충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평택 또한 이런 과거 명성에 걸맞게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3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국도가 지나고 경부선과 수도권 전철이 지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 철도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물동량을 처리하는 평택항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택의 두 번째 색인 백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림을 한 편 감상하시죠. 네, 이 그림은 김재홍 작가의 아버지 장막 1이라는 작품입니다. 언뜻 보시면 거대한 산을 형상하고 있지만 가시철조망에 의해 생채기 난 사람의 몸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체의 이미지는 6.25를 직접 겪었던 작가의 장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셨나요? 그림을 보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추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사기지 안의 마을이었는데요. 일본군은 비행장 건설로 주민들을 쫓아냈고 쫓겨난 주민들은 주변에 다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미군 기지가 신설되면서 다시 강제 추방된 후 인근 갯벌을 맨손으로 일궈 만든 땅이 바로 지금의 대추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미군에게 다시 내어주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추리의 희생이 그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추리가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미군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평택을 평화의 땅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평택의 마지막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갈색이 된다고 합니다. 갈색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아주 평범한 색깔이지만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친근한 색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조화와 포용의 색인 갈색은 우리 평택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 팀원들이 직접 겪었던 평택 사람들의 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현 주무관은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누나가 A시의 청년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단지 고향이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택은 외지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박준하 주무관이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텃세없는 평택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청주시라는 곳에서 이곳으로 전입 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들었던 얘기 또한 평택에는 텃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포용의 DNA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평택 사람들에게 다량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택 사람들의 포용에 관한 이야기를요, 저희가 가상으로 인형을 이용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안중읍사무소의 전입창고를 배경으로 했고요. 여기에는 충청도에서 시집온 아주머니, 그리고 그녀의 딸, 직장 때문에 평택으로 오게 된 전라도 총각, 평택이 좋아서 귀화하고 평택 배씨가 된 이탈리아 처녀,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가상극으로 꾸민 이 인형극을 재밌게 감상하시면서
한번 갈색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야. 나도 쌉쌀. 근데 우리 신랑은 다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집이 아니야. 돼지우리지. 사람이 살기는 조금 힘들지. 가려워. 머리 가려워. 그래도 우리 신랑은 집이 제일 좋다. 우리 신랑은 마음 서해받아요. 평소처럼 다 그런겨?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냐. 아, 이거지 총각은 여기 웬일로 온겨? 아따 거시기 저는 평택이 친구가 있는데 동료들이 아따 겁나게 잘해주고 텃세도 없다고 빨리 오라요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전이 와물었더라. 어머, 외국인이 왔나벼? 뭔 일로 여기까지 왔냐? 청각이 한번 물어봐. 아따 콩글씨 내가 전공이지. 와이컴 평택. 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은 평택 배시됐어요. 저 평택에 있어요. 평택 사람 최고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평택의 색을 찾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평택이 무채색 혹은 부정적 이미지의 색이었다면 이제 다시 칠하십시오. 평택은 풍요의 녹색이고 평화의 백색이며 포용할 줄 아는 갈색입니다. 몇 년 전까지 마산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의 도시였던 마산은 거대 산업도시로 커져가 전국 7대 도시라는 명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산업도시는 초거대 산업도시였던 창원에 흡수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선 첨단의 이미지만을 강조한 채 평택이 가지고 있는 풍요, 평화, 포용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평택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명품이 되지 않듯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듬어진 이 가치들이 이제는 명품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치들로 평택의 정체성에 관한 캐릭터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꾸준한 시민 교육 실시 및 시민 홍보 대사를 선발해서 시민 스스로가 평택의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풍요, 평화, 포용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도 잘 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가치들로 아름답게 색칠된 평택이라는 명화를 함께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평강공주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